저희는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나타난 은평 청년 네트워크 축제분과입니다. 저는 축제분과의 분과장을 맡고 있는 연애 햇병아리 지선애입니다. 여러분, 나이는 먹어가고 세상은 변해만 가는데 왜 아직도 나는 사춘기인 것 같은지, 특히나 연애에 있어서만은 왜 아직도 사춘기인 것 같은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두 분의 멋진 해결사와 함께 여러분들의 연애 고민, 연애 사춘기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러 갈까요? 와, 또 연애 편지야? 진짜 리스펙. 뭐야? 이번엔 고백이 아니네? 응? 뭐 연애 고민 상담인데? 연애가 저를 잡아먹는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면서 자존감이 올라가죠. 하지만 연애가 끝나게 되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특히 차일 경우에는 정말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일까? 내 잘못일까? 생각하며 스스로를 탓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제 고민은 이렇게 낮아진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자존감. 근데 자존감이라는 게 높았다가도 낮아지고 낮았다가도 높아지고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진다. 그러면 똑같은 이 상황이 생겼을 때 자존감이 또 똑같이 낮아질 수 있잖아. 그러면은 평생 연애를 안 할 수는 없잖아. 자존감이 낮아질까 봐. 그치?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이 높아질까? 그 이전에 자존감이 왜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왜? 왜 낮아졌을까? 오빠는 이런 경우 있어? 우선 내 생각에는 자존감이 낮아졌다. 그러면 이 연애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연애가 끝날 때마다 자존감이 낮아진 게 아닐까? 왜냐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왜 웃어? 안 보여? 오케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를 만나기 이전부터 만나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랑 바람을 핀 거지. 그래서 이걸 숨길 수 있었는데 왜 나한테 얘기한 거야? 뭐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면은 그 남자분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너무 당황스럽고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집에 돌아왔어.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나를 사랑했으면 과정이 어찌됐건 내 옆에 남아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받았던 사랑은 가짜였나? 그로 인해서 내가 느꼈던 행복들도 다 가짜였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자존감도 너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 내가 나아질 수 있었던 방법은 하루에 3가지씩 내가 오늘 잘한 일을 생각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딱 누워서 오늘 내가 뭘 잘했는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3가지씩. 그래서 오늘은 어른들을 도와드렸어. 오늘은 일을 잘 무사히 마쳤어. 근데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무난한 하루였던 거야. 그럼 어떡해? 그럴 때일수록 너무 당연한 것들마저도 칭찬해 주는 거야 나한테. 예를 들면 오늘 나는 진짜 늦잠 자고 싶었는데 제 시간에 일어났어. 오늘 나는 진짜 너무 귀찮았는데 이빨을 닦고 나갔어. 이런 것들마저 칭찬하면 맨 처음에 책에서 그렇게 읽고 나서는 이렇게 쉬운 거면 이 세상에 자존감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랬는데 이렇게 점점 사소한 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점점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법을 알겠더라고. 자, 그래서 고민 주신 분들께도 숙제. 오늘부터 3가지씩 자신이 잘한 일을 자기 전에 꼭 3가지씩 생각을 해보고 주무시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질 거예요. 역시 오빠가 사춘기 애들 공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그 사춘기 감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성. 그치. 그냥 나온 김에 공연 소개 한번 해주고 가.
해볼까? 안녕하세요. 사춘기 메들리의 임덕원 역할을 맡고 있는 여러분의 봉, 따봉 유이봉입니다. 저희 사춘기 메들리는 곽인근 작가의 다음 웹툰 원작으로 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도 각색이 된 작품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춘기 고등학생들의 성장 드라마인데요. 저희는 방역과 소독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힘든 시기인 만큼 다 같이 공연 보러 오셔서 마음껏 웃으시고 푸짐한 선물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영상을 열심히 봐주시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우리 따봉 유이봉 배우님을 실물로 영접할 수 있는 공연 초대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 혹은 인스타에 사춘기 메들리 혹은 2학년제 사춘기 이렇게 해시태그를 걸어서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초대권을 드리려고 하니 많이 참가해주세요. 네,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본인의 자존감까지 낮추고 그런 상처가 아픈 인명의 분께 노래 들려드립니다. 버벌진트의 충분히 예뻐. Girl, you know, you deserve better. Oh yeah.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너 너무 아름다운 girl. Yeah. 고개 들어봐. 화장이 이게 뭐야. 그 손 내려봐. 또 울었니 설마. 몇 번을 말했어 그 남자는 아니라고. 걔랑 만난 후로 너 잠깐만이라도 행복하다 생각한 적 있니. 그는 널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 그 사람에게 넌 단지 장식품. 관심도 없겠지 네 감정 네 상소와 네 꿈. 그런 남자에게 네가 아까워. 매일 눈물 흘리기에 넌 너무 아름다워. 넌 사랑받아야 돼 그럴 자격 있어. 널 소중하게 대할 남자 여기 있어. 충분히 예뻐. 그런 남자 때문에 상처받아 울기에 넌 너무 아름다운 girl. You deserve better.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Oh baby 충분히 예뻐. 상처받아 울기에 넌 너무 아름다운 걸. 내가 그에게서 벗어나게 해줄게. 네 아름다운 두 눈에서 눈물 마르게 해줄게. Oh girl 충분히 예뻐 넌. 충분히 예뻐 넌. You deserve better love. You deserve better. 근데 어째서 넌 그런 남자의 곁에 있는지 I wonder. 충분히 예뻐 넌. 충분히 예뻐 넌. You deserve better love. You deserve better.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Baby girl if you come to me. Come to me. 와 이건 진짜 빨리 손해랑 얘기해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했나 해.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야 뭘 또 깍듯하게 인사해. 누가 보면 죄송합니다. 내가 선배인지 알겠어요. 아예. 선혜야 근데 이거 진짜 뭐야? 내가 받은 거거든? 이게 뭐 같아? 그냥 나한테 준 집문서. Nope.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직장남입니다. 그녀를 처음 본 건 어느 술자리 모임이었어요. 누구나 그렇듯 술 한잔하며 가볍게 오가던 대화들이 즐거웠고 그녀는 저보다 1살 연상인 이름도 참 예쁜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녀에게 눈길이 간 건 2차로 간 노래방에서의 한 사건 때문인데요. 오. 평소 랩을 좋아하는 저는 오케이. 오빠 아니에요? 몇 살이야? 아니야. 랩 파트만 열정적으로 불렀어요. 어떻게 열정적으로 부르죠? 랩을 열정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불러요? 거의 호흡 불가 직전까지 가는 거지. 자, 그런데 그녀는 제가 하는 노래들을 다 알고 피처링을 다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와, 이건 좋은데? 그때 정말 잘 통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는 여사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기분도 꿀꿀한 저는 택시를 타고 술집으로 이동했죠. 그런데 이게 이거 뭔가 재밌다. 이거 연기 톤 한번 해주면 안 돼? 제가요? 네. 아유 감정 수업 들으시는 네, 선생님 오케이. 들으시는 게 아니죠 이제 보조 MCC.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유 해주셔야죠. 그런데 아니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이거 진지해. 봐봐. 그 누나가 술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연거푸 술을 마시고 기분이 알딸딸해진 저는 필름이 오락가락했고 정신을 좀 차렸을 때 전 이젠 누나라고도 하지 않을 그녀와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요런 스토리 좋아. 자, 그렇게 시작된 핑크빛 로맨스에 전 세상은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핑크빛이 될까? 우선 입을 맞췄으니까 핑크빛이 됐겠지. 아, 그 순간 핑크빛이 돼버린 거야? 새롭다. 오케이. 그렇게 핑크빛 세상을 살다가 어느 날 음주 모임에서 다른 남성이 그녀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비밀 연애라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거절을 하곤 테이블 밑에서 제 손을 꽉 잡아주는 게 아니겠어요. 와, 좋다. 멋있어. 너무 설레는데? 이런 짜릿함도 잠시 데이트를 하면 음주가 빠지질 않았는데 저와의 술자리가 아닌 혼술, 음주 모임 등등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쎄하죠? 자, 그래서 전 그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없이 다른 남자와 술자리를 갖지 말 것. 술 먹고 밤에 연락 두절되지 말 것. 하지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뒤 제게 카톡으로 남사친과 둘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며 조금만 먹겠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와, 한 번에 두 개를 다 얻어버렸어. 한 큐에. 뭐야? 이건 좀 크다. 그렇게 약속이 깨진 것이 수차례. 남사친과 둘이? 응, 둘이 술을 마시고. 둘이? 응. 마실 수 있지. 그러곤 연락이 두절됐다고? 안 좋지. 자, 일단 이거 오빠 여자친구가 남사친이랑 참고 또 참아보려 했지만 매번 같은 이야기와 매번 같은 상황에 화가 났고 전 이별을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남사친들과의 1대1 술자리 데이트보다 술자리가 중요한 그녀. 전 그런 그녀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일주일간 잠수를 탔습니다. 서로 안 좋다.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카카오톡이 수백 개가 쌓일 때까지 그녀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안 좋은데? 제 친구의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거의 이 정도면 공수가 치열하다. 뭐야 이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친구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친구는 자신이 왜 이런 연락을 받아야 하냐며 그럼 친구의 그 말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카페에서 이별을 말하였고 말했네. 울고 불고 하면서 제 다리를 붙잡는데 다른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를 뿌리치고 도망치려고 해도 저를 계속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지면 죽어버릴 거라면서. 잠깐만, 죽여버린다고?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릴 거라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끝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일단 읽어보자. 그리고 며칠 뒤 회사 앞에 검은 모자, 검은 마스크를 쓴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술렁거렸고 저는 멀리서 그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그녀였습니다. 하루 종일 문 앞을 지키면서 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전화로 30통이 넘게. 와, 장난 아니다. 회사 전화로? 전화를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에 지장이 가게 연락을 하니 전 결국 전화를 받아 제발 가라며 달래보았지만 그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계속 만나서 잘 얘기해보자는 그녀의 말에 전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손목을 긋고 죽어버리겠다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퇴근길에 그녀가 보이면 전력 질주를 해서 뒤로 돌아가 도망을 쳤고 여의치 않으면 다시 회사 안으로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 꺼놓고 숨어있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너무 숨이 막혀 전화 메시지를 차단했더니 이메일까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와, 장난이 아니다. 무섭다. 너무 괴로워 그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하려는 시도를 수차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헤어질 수 없다며 죽어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저를 괴롭힙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간절히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다가 이 힘든 연애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가 미쳐버리겠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 사연 자체는 워낙 특이한 사연이라 마음이 많이 아프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또 2N년째 사춘기라고 했잖아. 사실은 연애에 있어서 시작을 어른처럼 하든 뭐 아이처럼 하든 그런 거는 뭐 각자 다르겠지만 연애가 많이 어렵고 서투른 분들이 만나서 서로가 이렇게 변한 게 아닐까? 그치. 절대 두 분 다 이렇게까지 연애해본 적은 없었을 것 같아. 그냥 두 분의 성향이 극반대고 한 분은 회피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한 분은 끝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타입인 것 같은데 각자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자극이 돼서 강도가 높아져서
여자는 더 가까이 가려고 스토킹을 하고 남자는 더 도망가려고 도망을 다니는 거지.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고, 좀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지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첫 번째가 남자분들이 좀 더 단단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거는 남자분보다 여자분 같은 느낌이 좀 드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자분이 왜 그러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어렵겠지만,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걸 경찰을 동원하거나 해서 메시지 전달해야겠지. 이런 연애 해본 적 있어? 아니. 사실 그래. 이건 좀 극단적인 상황인데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이 상대를 자극하는 방식인지 상대가 좋아해서 계속 어우러질 수 있는 방식인지는 연애하면서 많이 고민해야 될 것 같아. 그치? 어려워. 뭐 연애 결국 둘이 같이 하는 거잖아. 그럼요. 뭐 혼자 하는 거 아니고 연애 행위가 좋은 거면 아무나 만나도 돼. 나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면 그 사람은 알아야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가벼워질까? 야, 술 좀 시켜봐. 아, 너무 무겁다. 띵동. 너무 죄송하다 이분한테. 근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 처한 분들은 사실 그 원인은 서로에게 있으니까 용기를 좀 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빠는 이 사연 듣고 막 뭐 이분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분한테 혹은 해주고 싶은? 그런 노래 있었어요? 노래? 우리 코로나 노래방. 아, 그니까 이게 노래를 잘 못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듣고 딱 떠오른 이미지는 한요한 씨의 반복이라는 노래 알아? 아니요, 잘 몰라요. 나도 가사를 정확히 알진 않는데 네. 그 노래가 지독히 반복되는 그런 느낌의 가사야. 근데 이 두 분이 연애 시작부터 끝까지 각자의 표현 방식대로 지독히 반복되다가 지금 극대화된 느낌이거든. 사실 두 분 다 그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기보단 상태가 힘든 거니까 오히려 이런 노래 들려주면서 좀 힐링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좋죠. 뭐 노래 못해도 되냐고 물으셨는데 뭐 가수님께서 못한다고 뭐 얼마나 못하겠어요. 가수도 종류가 많아. 그쵸, 가수님. 가수님. 나는 가수가 앨범이 몇 개더라? 아티스트라고 할까? 지니의 자고 막 여기저기 막 많던데. 마침 12월 18일에 내 첫 솔로 정규 앨범이 나오거든. 아, 진짜 솔로? 그룹으로 활동했는데 혼자 나오는 거라서 와, 대박. 떨리네. 그럼 노래 잘하겠네. 랩이니까 아니, 노래 잘하겠지. 리듬만 잘 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노래 한 곡 해주시나요? 뭐 원래 술자리에서 가볍게 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바로 리듬을 탄다고? 래퍼네. 집중해야 돼. 요, 이제 그만 날 놓아줘. 이미 내 속은 1100번 반복했으면 됐어. 너란 볼루품을 같이 주인공이 돼서 여기 갇힌지 1100번은 더 됐어. 너는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또 내게 환한 표정 짓다가도 안아줘. 또 나는 망가지고 있어 최고 속도로 밟았다가 너는 최고 온도로 나를 안아주길 반복해야 돼. 이 짓거리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 언제까지 너를 완성으로 봐야 해. 이제 나를 놓아준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여백 번 나는 너를 다시 반복했다고. 날 죽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기억하지 못하겠죠. 이 슬픈 반복 속에서 이 슬픈 아픔 속에서 나의 머리에서 저기 멀리에서 나의 현실에서 저기 어디에서 내 발버릇에서 내 발걸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난 너를 반복했어. 이제 나를 놓아준다고 말이라도 했으면 1100번 나는 너를 다시 반복했다고. 나를 죽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날
무슨 영화 한 편 본 것 같은 이런 느낌.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연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청년분들의 연애, 청년분들의 고민이나 생각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연애에 가장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아직도 사춘기를 겪고 있고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사춘기인가 하고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사연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여자친구와 1년째 연애 중입니다. 저도 여자친구를 좋아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제가 더 사랑을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나도 배려심이 넘치고 좋은 사람이라 제가 만나왔던 누구보다도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데요. 취미생활의 일환으로 여러 모임을 나가다 보면 이 사람하고 연애를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금 여자친구만 보면서 살고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아마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다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을 잡지 못하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은 제가 다루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안 되겠네요. 아까 두 분의 해결사를 모시겠습니다. 해결사 나와주세요. 빨리 나와. 요란하게 부르네. 이 봉투가 문제야. 아까 이 봉투가 진짜 내가 아니 이거 빨리 도와줘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요? 글쎄요. 아니 일단 이게 사랑하는 게 맞을까? 여자친구 아니 그렇잖아.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럴 수 있지. 근데 만나왔던 누구보다 미래를 함께하고 싶은 생각이 든대. 그러면은 평생 동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니까 그게 사랑하는 거지 않아요? 사실 사랑이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되어서 나오는 건데 어느 부분이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분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마음을 통제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 우리의 리더 같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바뀌잖아요. 아까 자존감 얘기했듯이 분명히 다른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이러면 안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착한 분이지, 이러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힘든 거야. 마음은 이미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풀지로 생각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 물론 그분과 다 만남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만 뭐 글을 쓴다거나 여자친구와 데이트 때 다른 걸 해본다거나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네. 자 그러면 결혼을 해도 된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근데 이거는 결혼까지 가기에는 너무 먼 것 같고요. 일단 그 사람과 어떻게 지을 수 있을지부터를 많이 고민해서 해보니까 내 마음 풀어보니까 괜찮다 하면 결혼해도 되겠지. 결혼 이전에? 이전에 해야죠. 이전에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근데 쉽진 않다. 그리고 가장 재밌는 게 내가 연애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고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 너무 많으시기도 해. 그치? 연애하고 싶겠지.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고민이 많이. 근데 또 남자면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니까 들 수 있죠. 될 수 있어. 충분히. 진짜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자분들도 들 수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그럴 때 이 마음을 누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풀까?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나는 이거 지금 딱 듣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차피 다 똑같다고. 또 어른은 둘 다 어린데 나만 보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전기반동이 좀 가져와. 그래서 그러니까 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취미생활에 다 똑같고 누굴 만나든 어쨌든 만나다 보면은 싫어지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누구나 이렇게 핑크빛 연애만 계속 하겠어. 봐봐, 이분 이제 뭐 이분만 평생 봐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정해놓으기가 힘든 거지. 그러면은 마음을 누르지 않고 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푸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줘. 아, 이렇게 사연 보내는 것도 풀리고 친구한테 얘기하기만 해도 풀리지 않을까요? 얘기하다 보면 내 여자친구가 이만큼 고맙고 소중하구나가 역으로 생기던데. 어떻게? 나 이 사람도 사귀고 싶고 저 사람 사람 보면서 매력적인데 이거 그대로 하는 거죠. 나 여자친구에 대해서 덜 사랑하는 걸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의봉 씨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다 보니까 아 그렇네. 내가 내 여자친구를 소중히 해야겠네. 이렇게 된 경우도 있잖아요. 나 그냥 갑자기 든 생각. 이 취미생활들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 이거 되게 발가벗겨지는 기분이겠다. 어떤 취미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 취미생활에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돼 위험하지. 왜?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괜찮은 것 같은데 나? 이게 근데 나 여자 괜찮을 것 입장에서 같은데? 내가 만약에 이분 여자친구잖아? 내 이분 여자친구잖아? 그러면 나는 좀 빡쳐서라도 이 취미생활에 가서 내가 거기 있는 여자분들 다 발라버릴 것 같아. 난 그 정도 능력이 근데 있는 이 사람. 여자분은 그걸 모르니까 남자 모르는 그러니까 근데 또 남자분 입장에서는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고 여자분 입장에서는 또 싸울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거 무슨 불륜이잖아. 그거 거기까지는 잘못된 거지. 이혼이세요. 되게 이혼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 드는 생각이 하나 있다. 이거는 의봉 씨도 공감할 수 있는데 이게 마음이 변할 때 이게 순간적인 건지 지속되는 건지는 좀 체크할 필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 매력적이다 라고 느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게 오늘 내일 일주일 지나도 그 사람이 생각난다 하면 다른 영역이지. 그러면 이별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이 있는데 괜찮다 하면은 그거는 사실 가벼운 마음이야. 그건 그냥 금사빠지. 아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스파게티 먹었는데 맛있다 이런 거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순간적인지 지속되는 거지. 그럼 계속 그냥 나는 갑자기 든 생각도 지금의 여자친구만 보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든다고. 그러면 모임에 나가는 그 사람하고 평생 그 사람이랑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면 어때? 더 안 되지. 아 너무 똑똑하다. 그렇게 하면 더 안 될 걸. 그러면 아무도 못해. 그렇게 그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그냥 차라리 저 사람이랑 평생 살느니 그냥 지금 여자친구랑 평생 사는 게 낫겠구나라는 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 근데 되게 씁쓸하다. 저 삶을 살아봐야 이렇게 해서 이분 인생에 행복은 없어. 그래도 이게 참 다행이다. 저 사람하고 연애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연애를 하면 어떨까? 그치. 그거 이거잖아. 나쁜 사람 같진 않아. 그걸 포장한다. 아 나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 앞 사연보다 나은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그런가? 아 앞에는 너무 극단적이었잖아. 이 정도면 혼자 내적 갈등을 하는 거니까 자기만의 윤리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 그러면 한마디로 딱 얘기해봐. 마음을 잡지 못하는 너 어떻게 해라. 당신이 생각하는 더 간지나는 행동을 하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명을 만나는 못 들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더 간지나는 행동을 선택하세요. 여러 명을 다 만나는 게 내가 봤을 때 멋있다 하면 하셔도 되고요. 나는 내 여자친구만 볼 거다 하면은 당연히 이런 행동 안 하게 돼요. 그럼 본인은 어떤 스타일? 난 무조건 여자친구. 이거는 뭐 정답이 나는 정해져 있는. 무조건 여자친구. 나는 모임을 안 가. 난 신발을 여자친구 줄 거야. 맨발로 가면은 썸을 탈 수 없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떻게? 마음을 잡지 못하는 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결혼까지는 시간을 좀 두고 봐라. 결혼까지는 시간을 두고 봐라. 너무 좋다.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엔딩이니까 따끔하게 가드릴게요. 결혼부터 하고 봐라. 일단 저질러라. 고스트레이트. 괜찮다. 아 근데 나는 마음을 잡지 못하는 너 정신 차려라 라고 말하고 싶어. 정신 차려봐요. 그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갈팡질팡 하시는 이 고민을 보내주신 익명의 그 분께 제가 이 가사 하나를 꼭 전하고 싶어요. 이해라는 단어에 안겨 굳어가는 마음을 녹이는 중이야 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어렵다. 엔플라잉의 눈부시게 들려드립니다. 봄이 부시겠는데? 아 눈이 부신다. 봄이 부신다. 봄이 부시게. 내게 딱 어울리는 날이야. 밤과 낮의 온도 차이가 널 설명하고 있단 말야. 조심을 해야 할 것 같단 말야. 우린 불같이 사랑을 줬고 눈 이불 아래에서 덮여 식어가는 영화를 감상 중이야. 매번 그런 것처럼 눈부시게
홀가분한데 뭔가 어색해 너를 보는 벅찬 내 표정과 같아 사무치게 아름답네 안아줄래 how many time 몇 번이나 how many time 심장이